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수도죠, 암스테르담의 한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역시 유튜브 설명란에 사진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재료는 샤프입니다. 샤프의 특징은 되게 얇은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강약 조절이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특징이죠. 바로 얇은 펜이랑 똑같습니다. 펜이랑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만 있고요. 일단은 이 사진을 보시고요, 어떻게 그리실지 작가님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들이 보시다가 그림을 그리시기 지치니까 대충 빠르게 그리는, 메모처럼 쉽게 빠르게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그리는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보면은 평행소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 뒷부분 보면은, 지붕 보면은 일점소실, 요 지붕은 다 일점소실로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이지만 평행소실, 그리고 뒷부분은 일점소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빠르게 그려볼게요. 사실 이 그림은요, 색을 칠하는 게 예뻐요. 근데 또 이게 샤프로 이렇게 칠하면서 그러면 또 색칠하는 느낌도 나서 또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려보시죠, 같이.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틀을 그리는데 요거는 바닥입니다. 바닥을 그리고요, 제가 뭐부터 그릴 거냐면 이 건물부터 그릴 거예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요, 하나하나 그릴 거예요. 되게 빠르게 그릴 거니까요. 일단 건물의 외곽선을 한번 그리시는데요, 그냥 삐뚤빼뚤 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죠. 그것도 한번 그려주세요. 작가님들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에 프레임을 자를 때 이제 모든 걸 깔끔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근데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좀 그 보는 사람들이 그 왜 그림을 안 그린 프레임 바깥을 상상할 수 있게 그리는 게 좀 재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기 보이는 부분들도 옆에도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 그렸죠? 요거 그리면 바로 옆에 부분, 이걸 참고해서 이거보다 두껍죠? 두꺼우면 조금 두껍고, 높이 보세요. 높이 여기서 높이가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이거보다 좀 두껍게, 그리고 높이는 여기 부분. 약간 삐뚤어졌네요, 건물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판단하고 다음 걸 그리고 또 다음 걸 그리고, 작가님들 아시잖아요, 이 스킬은. 자, 높이는 얘보다 높네요. 자, 그려볼게요. 어차피 암스테르담이다 느낌만 내면 돼요. 너무 삐뚤어졌는데. 계속 지우면 돼요, 작가님들. 안 되면 지우세요. 그래서 샤프 쓰는 거니까 지웠고요. 자, 얘는 또, 아이고, 얘보다 두껍네요. 두껍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물 우리가 올려보죠. 자, 그리고 얘도 대충 잘리게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시고요. 이제 한번 구체화해서 창문도 한번 그려보고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틀을 되게 가볍게 그렸죠.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메모처럼 한번 쉽게 한번 작가님들과 함께 그려보려고 해요. 바로 그려볼게요. 창문 틀만 일단 그려볼게요. 창문은 어떻게 그리시냐면, 얘가 중간이잖아요. 중간선 기준으로 양옆에 붙어있는 구조예요. 다 건물의 중간선, 그리고 오른쪽 왼쪽, 건물의 중간선 오른쪽 왼쪽.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리시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양옆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실 때 높이가 똑같잖아요. 높이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시면서 빠르게 그리시는 거죠. 일단 창문만 그릴게요. 그리고 창문의 개수가 5줄이니까 5줄로 그린다, 그런 거 안 그리셔도 돼요. 얘는 빨래 난간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바로 창문 같이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있네요. 이 조그만 창문 그려주고, 조그맣게 그릴 수가 있어요. 바로 샤프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 그리는지 아시죠?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막 폭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 가운데 기준으로 그릴 건데, 얘는 밑에부터 그립시다.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벽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를 색칠해 주세요, 벽돌 같은 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벽돌이 있는데 색칠, 얘는 색칠해 줬잖아요. 그럼 얘는 좀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벽돌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거 밑에서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잖아요. 얘 그리고 얘 높이 판단하면서. 그런데 아우, 자기님들 또 메모처럼 쉽게 쉽게 그리는 그림이면서 왜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그리냐, 난 빨리 그리고 싶다 라는 분들도 있어서요, 제가 어떤 속도로 그리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일부러 뭐 4개씩 맞추는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막 깨뜨릴 수 없는데, 작가님들은 이걸 3줄로 그리셔도 돼요. 어차피 인물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뜨려도 그 사람이 아닌데, 건물 같은 경우 유명한 건물이 아니라면 뭐 창문이 3줄이 됐던 4줄이 됐던 다 알아봅니다. 그 분위기만 내면.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건물 그려볼게요. 여기 방금 스킬 보셨어? 여기 스킬 보셨나요? 여기 앞에 있어서 진하게 그렸고요. 순간 힘을 빼면서 뒤에 부분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건물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얘도 보면 얘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틈이 있어요. 이런, 보시면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걸 먼저 그려준 다음에 딱 그려주는 거죠. 창문을. 이런 대충 그려도 이런 최소한의 형태는 보시고 그리시면 좋죠. 자, 여기는 좀 기네요. 그럼 제가 이 줄을 빼고 그냥 바로 긴 거랑 문 그릴게요. 샤프는 뿌려줘도 다시 나와요. 연필은 깎아야 되지만 아주 장점이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태껏. 자, 그리고 바로 옆에 거, 빨리 그려도 이게 건물이 복잡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작가님들. 쉽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그려주고, 문도 그려주고요. 문. 그리고 밑에 여기 부분 그리고 있는 거요. 그리고 창문. 그리고 자, 요 밑부터는 네모칸이잖아요. 여기 이 건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보시면서 천천히. 제 속도 조절이 되잖아요, 속도 조절. 그래서 제 그리는 속도를 천천히 필요하시다면 반복도 하시면서 유튜브의 장점을 천천히 이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보면은 또 가운데 창문은 두껍지만 좌우 양옆에 있는 창문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그리시는 거죠. 그림을 쌓아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계속해서 옆에 부분.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도 역시 벽돌이 가운데 띠부터 그려주고요. 벽돌이 이렇게 있고요. 문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어색한데 밑에 부분이니까 좀 두 줄로 좀 그림자 아닌 그림자를 좀 줄게요. 됐죠? 되게 빠르게 그리는데도 되게 은근히 시간이 잘 가네요. 근데 그릴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위에 부분은 네모네요. 그리고 위에 부분부터 다시 윗부분이 동그란 문입니다. 좀 두껍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색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두껍게 수정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슷하게 있어요. 그 비스듬하게 조그만 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맞게 그냥 대충
안 맞다라는 느낌만 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창문이 많네요. 옆에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벽돌 무늬가 이렇게 두 줄로 있고요. 문부터 그려줄게요. 항상 헷갈리니까 가운데 선부터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꺼운 문, 얇은 문. 괜찮아요? 조명이 거의 안 먹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제가 빨리 구독자나 많이 모아서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사고 이제 작가님들께 제대로 된 어떤 장비들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부족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작가님들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작가님들 그리시면 보아요. 제가 아까 습관이 나가지고 얘 보면은 똑같아요. 폭이 맞죠? 폭이 똑같게 그리시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폭이 똑같게 어쩐지 그리면서 건물의 형태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폭이 똑같게 그려주고 여기 위에는 뭐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이렇게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되게 쉽죠? 금방 그렸죠?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되게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샤프로 물결 있잖아요, 밑에. 이제 물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물결을 그리는 건 알려드렸죠? 살짝 이렇게 짧은 선으로 누적해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자연이니까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부분은 어둡게 멀리 갈수록 조금 연하게 칠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문을 빈칸으로 뒀잖아요. 근데 보통 작가님들이 이게 보시면 창문을 확대하면 창문마다 모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얘는 제가 창문을 항상 두 줄로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짧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창문을 그리는 법 뭐 1점 토실할 때 작가님들 보셨으면 아실 텐데 색칠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얘 부분은 다 어둡죠. 얘는 얘는 요 부분만 어둡죠. 얘는 여 부분만 어둡죠. 이런 식으로 창문, 유리는요, 빛을 받으면 불규칙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요. 근데 요 부분 보세요. 이 나무들은 그냥 뭐 유리가 아니고 빛의 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빛을 먹어요. 그래서 다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 아래가 어둡고 여기 햇빛을 받으면 연한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림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는 거 보세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만 그냥 간단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작가님들 뭐 약간 심심하시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요. 한 줄로 그림이 조금해서 한 줄로밖에 못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그려볼게요. 작가님들 뭐 얘는 가운데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요. 얘는 또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여긴가요? 되게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건물들이. 얘는 되게 많네요, 창살이. 음. 자, 얘는 가운데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이렇게 창문 모양을 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대충 그려도 손이 많이 가죠. 제가 원래 설명 없이도 더 빨리 그릴 수 있고, 작가님들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좀 그림이 쌓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삐뚤어진 부분도 신경 쓰이신 부분 다시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게 늘 좋더라고요, 손그림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냐면 색칠할 부분을 칠하는 겁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을. 근데 작가님들은 색을 칠하실 때에 함부로 칠하시면 안 돼요. 꼭 진짜 어두운 부분이 확인되면 그제야 이제 색을 칠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위에 부분 어두운 거. 그리고 지금 모양을 넣었잖아요. 저희가 모양을 넣었으니까 창문을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놓으세요. 아셨죠? 불규칙적으로 유리의 느낌.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습니까? 이거는 뭐 맘대로 하세요. 작가님들 끌리시는 대로. 뭐 보통 뭐 회가 위에 있으니까 윗부분이 밝고 뭐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해서 이 경계 안에 위에 있는 애들은 밝게 하고 이 경계 밖에 있는 부분은 어둡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예쁘고. 자, 그리고 얘는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그림자를 좀 넣어줄게요. 좀 이제 손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있으면 이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림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리신 창문들을 좀 색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좀 재밌어져요, 그림이. 아, 그리고 얘는 아까 유리가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어둡게 해야겠죠? 자, 요거 좀 거슬리면 좀 수정해 주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하셔서 그림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경계면이 좀 연해졌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표현하시면서 색깔을 칠하면서 표현하시면 대충 암스테르담을 샤프로 가볍게 그린 느낌이 나요. 여기가 좀 어색한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면서 다시 맞춰가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사진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덜 그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을 그리고 어떤 식의 순서로 이런 복잡한 도시를 그리냐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요. 작가님들도 제가 그리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작가님들 스타일대로 암스테르담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